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넷로고에 대해서 제가 고등학교 생명과학에 있는 생태단원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탐구활동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시뮬레이션이 있는데, 네, 이걸 통해서 교사분들에게, 물론 고등학교 교육과정이지만, 네, 초중고 교사분들이 다 익히시고 또 수준에 맞게 더 쉽게 낮춰서는 초중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초중고 교사분들에게 다 제공해드리는 직무연수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자료 중에서 일단 프로그램 안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생태학은 보통 이제 넓은 장소에서 오랫동안 실험을 하는 분야가 많잖아요. 그래서 대체로 교과서에서 탐구 활동으로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냥 이론 강의, 그러니까 그래프가 있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해석하고 이론 강의로 이렇게 넘어가는 구성으로 많이 되어져 있는데 이러한 교육은 개념을 암기하는 데 그치게 되죠. 그러니까 개념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데 그치게 되는데 과학교육의 목적 중에 개념을 이제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은 실험을 통해서 넷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할 수 없는 실험을 가상 실험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런 실험을 통해서 학생들이 탐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가상 공간에서 이렇게 실험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서의 이제 수치 데이터들이 이렇게 그래프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그래프를 해석을 해서 이제 어떤 지식을 구성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하는 탐구 능력, 사고 과정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그런 능력을 함양하는 것도 과학교육의 중요한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자연과학 연구와 또 교육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에이전트 기반 시뮬레이션 도구 중에 하나인 넷노고를 활용해서 생명과학에 있는 생태 단원의 탐구 활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상 실험을 개발을 한 거고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방법은 유튜브로 동영상을 업로드를 하고 교육 자료들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커리큘럼은 총 4개로 4강으로 드릴 거고요. 오늘 지금 촬영하고 있는 1강은 우선 동의서 있고 넷노고의 대략적인 이제 선인 연구에 기반한 설명, 그 다음에 첫 번째 탐구로 개체군의 생장 곡선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워크시트 이거에 대한 넷노고 파일을 드릴 거고 이 파일을 실행하면서 워크시트에 있는 문항의 답을 작성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제출에 필요한 자료는 동의서가 필요하고 사실 워크시트도 이제 워크시트 분석을 제가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여기 나오는 것 중에 워크시트는 굳이 안 내셔도 되고요. 동의서랑 설문지를 주시면 돼요. 네, 워크시트 작성은 개별적으로 해보시고 혹시 작성을 안 하시고 이 답만 볼까봐 여기 써놓긴 했는데 이거는 진짜 학생들이 학생 탐구를 지도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먼저 탐구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답지를 보고 이해하는 거랑 내가 이제 가상실험 실행하면서 답을 작성해 보는 거랑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어떤 사고 부분에서 이제 난관이 있을지 이런 거는 본인이 직접 실행을 해봐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작성을 해보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강에서는 이 탐구 1 이거에 대한 제가 답을 드리면서 답을 이제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근데 사실 답이라고 하지만 이건 제가 개발한 넷노고이기 때문에 뭐 답이 없죠. 답이 없고 그냥 제가
물론 생태 지식에 좀 쉬운 생태 지식이니까요. 네, 교과서에 있는 생태 지식 정도에 기반을 해서 제가 발견한 그런 어떤 탐구에 대한 답을 예시 답안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탐구 1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실 거고, 이걸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탐구 2로 넘어가서 또 실행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 3강 동영상에서는 이제 탐구 2에 대한 답을 알려드릴 거고요. 탐구 2에 대한 설문지, 이거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탐구 3을 또 실행을 해 보시면 되고, 마지막 4강에서는 탐구 3에 대한 이제 답 피드백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탐구 3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해서 저에게 제출을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동의서를 그러니까 첫 주에는 동의서만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네, 동의서는 이제 온라인에서 이거 한글파일이니까 체크하시고, 동의서가 네, 이걸 다 읽어보시고, 여기 오면 여기 동의함 체크하시고, 연구자 성명은 이제 타이핑하시고, 이 서명은 보통 이제 그냥 손글씨로 써가지고 이거를 디지털화 해가지고 여기다가 붙이잖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는 안 건드리셔도 되고 제가 작성을 할 거니까. 네, 그렇게 동의서를 해서 그냥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제출 자료는 이거는 다 끝난 다음에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상관없어요. 그냥 2강 끝나고는 사후설문지 1 주시고, 3강 끝나고는 2 주시고, 4강 끝나고는 3 주시면 되는데, 뭐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뭐 다 한 다음에 한꺼번에, 어쨌든 사후설문지 1, 2, 3이 제가 분석하는 자료니까 이거를 저에게 메일로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다 이제 제가 다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릴 거고요. 카톡으로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왜 넷너고가 좋냐라고 하는 걸 말씀드린 건데, 예전에 지금 그러니까 실제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교과서에 넷너고 탐구 활동이 실려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런 시뮬레이션을 사용하는 건 이제 플래시나 자바 실험실 이런 거를 그러니까 보조도구로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딱 만들어져 있는 시뮬레이션이어서 개발자가 아니면 코딩을 수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넷너고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그 프로그램 자체에 인터페이스 탭이랑 코드 탭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코드 탭에 들어가면 이제 뭐 수치나 아니면 명령어 같은 거를 바꾸면 모델 자체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손쉽게 수정할 수 있다는 거가 또 좋고,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에이전트 기반, 처음 여기서 말씀드렸나? 여기 써 있겠죠? 이게 에이전트 기반 시뮬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크게 이제 시뮬레이션 방법이 수학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수학 방정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래프 그리는 게 그 보통 예전에 많이 사용했던 모델링 방법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90년대 때 만들어진 건데, 에이전트 기반으로 해서 시뮬레이션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에이전트라 그런 거는 객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양 아니면 뭐 늑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자연처럼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하면서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객체의 상호작용을 자연과 유사하게 재현을 해서 이제 결과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런 제가 봤는데 자바로 했을 때에도 이 자바로도 이제 객체 사이에 상호작용 시켜가지고 그래프 그리는 게 가능하니까 그렇게 했는 실험을 봤는데, 그래프가 정밀하게, 그러니까 그래프가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러지 사용하기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으로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넷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되게 실제 그 논문에 있는 그 그래프 있잖아요. 걔하고 유사한 패턴으로 그래프를 그려줘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자바는 제가 그 코딩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코딩 언어 환경 자체가 다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넷노그는 실제 객체들이 상호작용을 한 것의 결과값을 그래프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 야외에서 실험한 거하고 아주 유사한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용하기 좋고요.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그래서 했고 동의서 다음에 이제는 이제 넷노그 소개 간단하게 해드리면 연수 자료에 있거든요. 넷노고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냥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거고 일단 이게 어떤 유용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그러니까 실제 이게 사용된 게 90년대 이후부터 그러니까 특히 2010년부터 해서 활발하게 연구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논문들이 있는데 그래서 뭐 쭉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그 시각화를 제공해 준다. 상호작용하는 모습도 볼 수 있고 거기서의 개체수 변화를 그래프로도 그려주니까 이렇다. 또 이제 그런 걸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추론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래프의 패턴을 분석하고 이 패턴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그거 보고 이유를 추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탐구 과정에 참여하게 도와주는 도구다 이거죠. 그 다음에 뭐 지식도 이해하게 해준다. 그 다음에 CT 실행은 이거 컴퓨테이셔널 띵킹이라 해가지고 이게 코딩까지 들어가게 되면 코딩도 어렵진 않거든요. 이게 코딩이 다 이제 알고리즘으로 짜여져 있으니까 CT라고 하면 이제 컴퓨테이셔널 띵킹이라 하는 거는 컴퓨터가 알아듣는 컴퓨터의 사고 방식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 알고리즘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리즘적인 사고, 컴퓨터하고 말이 통한다, 컴퓨터의 언어를 배운다, 뭐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형성되고, 그 다음 뭐 이제 미래의 변화에 대한 예측을 이제 넷노고로 그 예측을 검증해 볼 수도 있고, 뭐 또 이제 재밌다, 또 뭐 토론, 협동학습을 촉진하겠죠. 그러니까 뭐 2명이서 혹은 4명이서 팀이 된다면 각각 이렇게 넷노고 하면서 워크시트 작성을 해보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잘하는 학생도 있고 좀 어려워하는 학생도 있고 무조건 공부를 잘한다고 잘하는 건 아닌데 서로 이제 각각 다른 부분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서로 이제 그런 거를 논의하면서 배워나가는 거죠. 협동해서. 그렇다 이런 거고. 그래서 그런 게 넷노고의 장점이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넷노고는 MBI 할 때 사용하는 도구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과학적 모형 기반 탐구 해가지고 그 모델 베이스트에서 MB 인쿼리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MBI 할 때 이제 보통 예전에 MBI는 종이에다가 학생들이 뭐 포스트잇 같은 거 붙여가지고 지식 구성을 하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가지고 자료조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실제 실험실 실험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MBI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말씀드렸듯이 가상 실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넷노고 같은 가상 실험을 도구로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MBI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렇게 하는 그 커리큘럼의 순서를 제가 이제 논문들에서 이제 논문들을 보고 커리큘럼 순서들을 정리를 한 거예요. 했을 때 이제 하는 게 보통은 이제 제일 먼저 이끄는 질문을 던지거든요. 이건 어떤 논문에서 예를 든 건데
이끄는 질문을 던지죠. 뭐 항상 뭐 도입할 때 그 탐구 문제를 던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수족관 생태계에서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현상과 관련된 영상을 시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부영양화 문제, 그로 인해서 이제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물고기가 죽는 2분짜리 영상인데, 현상은 나오지만 원인에 대한 설명은 없어야 되죠. 이거는 학생들이 구성해야 하는, 찾아야 하는 지식이니까. 그래서 이거 시청하고, 그 다음 이제 종이 모델을 그리라고 하는 거예요. 1차 모델이죠.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그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하는 이제 종이 모델을 밑에 있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림이랑 짧은 설명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표시하면서 이런 어떤 원인과 결과에 대한 순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를 조별로 그리게 하는 거고, 지금 얘는 지금 최종 모델이에요. 최종 모델이어서 되게 복잡하게 그렸지만은 1차 모델에서는 보통 그냥 햇빛이랑 물고기랑 뭐 몇 개 없죠. 아는 게 없으니까 산소방울 좀 몇 개 그릴 것 같고, 그렇게 될 거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두 개를 다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실험으로는 교실에 수족관을 설치하고 수질을 모니터링을 해보게 했고,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로는 또 뭐 실제 데이터, 연못 데이터 이걸 제공해가지고 또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상 실험도 시킨 거죠. 이것만으로 이제 전체 이 원인 분석이 안 되니까 가상 실험도 도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넷노고 시뮬레이션으로 여기는 이제 요런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넷노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수족관의 환경 수용력에 대한 학습, 그 다음에 용존산소 감소를 유발하는 요인에 대한 학습이 가능하게 이제 이 시뮬레이션으로 탐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실험을 하고 학생들이 이제 아까 요 1차 모델을 수정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수정을 하게 하고, 이때 요거는 뭐냐면 하이퍼미디어는 이제 실제 그 백과사전, 그러니까 뭐 위키백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연결되어져 있는 인터넷에서 제공해주는 그 정보 검색할 수 있는 지식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다 합쳐가지고 이제 최종 모델 수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러면 조별로 이제 모델이 나오니까 그걸로 이제 학급에서 하나의 합의 모델을 구성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넷노고로 이제 학생들을 지도할 때 스키폴딩 전략인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넷노고 탐구를 해보셔야지 학생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느냐를 생각을 하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설명하지 않을 거고요. 넷노고 다 해보시고 각자 읽어보시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넷노고 파일을 설치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검색창에 가셔가지고 네, 넷노고라고 검색을 하시면 넷노고 홈페이지가 나와요. 여기 들어가시고 그러면 이렇게 다운로드 넷노고가 있잖아요. 이거 클릭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는 작성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다운로드를 누르시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윈도우 64 보통 이거 사용하잖아요. 요거 다운로드 하시면 설치 파일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 설치 파일을 제 걸 보여드릴게요. 설치 파일이 요런 설치 파일이 들어와요. 그럼 얘 이제 더블 클릭 해가지고 실행해가지고
여기서 넥스트 넥스트 뭐 네 넥스트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그렇게 누르시면 이게 설치가 됩니다. 네. 그렇게 설치가 되면 되고, 이 바탕 화면에 깔게끔 체크하는 문항도 있으니까 잘 보시고, 그 체크하시면 바탕 화면에 이거 바로 가기가 뜨니까 이걸로 이렇게 이거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그러니까 만들어져 있는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완전 초기 단계가 뜨거든요. 이렇게 네, 이거는 그러니까 완전 초기 단계가 뜨고, 만들어져 있는 걸 띄우려면 아까 제 거 어디였었죠? 네, 요런 거를 그냥 더블 클릭하면 네,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샘플 모델도 많이 있거든요. 이 파일에 모델즈 라이브러리, 도서관이죠. 여기 도서관에 들어가게 되면 그 샘플 모델들이 많아요. 엄청, 이걸 다 열어보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여기 바이알러지, 생물학만 열어도 이게 되게 많아요. 제가 찾아가지고 다 이 밑에도 생물학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한 50개 정도의 주제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쓸 수 있는데, 제가 나중에 새로운 그 연수를 만들게 되면 이런 것들도 교육과정과 연결해가지고 워크시트랑 제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걸 많이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활동으로 그 개츠군 생장 곡선이 생명과학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탐구 활동을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탐구를 어떻게 할지 안내를 해드릴 거고, 답에 대해서는 2강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요거 넷로고 요거 실행하시면 되고, 그리고 워크시트는 요 탐구원 요거를 실행하시면 되죠. 여기서 이제 소속 학교는, 워크시트는 제출을 안 하실 거니까 뭐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사후설 문제 할 때는 제출하셔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소속 학교는 이제 뭐 서울 무슨 고등학교 뭐 이렇게 소속 학교 뭐 인천 어느 초등학교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요. 워크시트가 네. 이게 지금 개츠군 생장 곡선을 위한 넷로고 시뮬레이션 제가 개발을 한 것이고요. 셋업을 누르게 되면 이제 초기 화면이 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여기서 이 빨간색이 박테리아예요. 근데 이제 이게 박테리아가 하나, 두 마리가 있는 거예요. 요 조금 보여있는 거는 이거의 여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넷로고 세계는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통으로 그러니까 원통처럼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려서 보이는 거예요. 총 이제 그러니까 박테리아가 세균이 두 마리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고원스를 하게 되면 한 틱씩 진행을 해요. 한 틱씩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 이 틱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면 코드 탭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뭔가 언어가 써져 있잖아요. 이 써져 있는 언어대로 인터페이스에서 이 전체 인터페이스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한 틱은 이 코드 전체를 한 번 진행했을 때를 한 틱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원수는
그렇게 한 틱씩 진행시키는 거고, 그거를 누르면 이제 계속 이렇게 계속 진행을 시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계속 진행하다가 멈추고 싶을 때는, 잠시만요, 다른 걸로 할게요. 컨티뉴어스로 하면, 이건 지금 제가 지금 환경을 다르게 준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일단 이제 흰색은 먹이를 의미하는 거고, 이게 얘가 살짝 좀 빠르니까 슬로우로 보시는 게 나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누르면 이렇게 먹이를 먹고 까맣게 되는 거는 먹이가 없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이제 여기는 그 타임은 이 그러니까 틱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박테리아 전체 수를 그래프로 그려주는 거고, 이거는 현재 틱에서의 박테리아 수를 모니터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멈추고 싶을 때는 그 한 번 더 누르면 일시 정지가 되고, 또 그걸 누르면 또 진행이 되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하다가 셋업 누르면 완전 다시 처음 상태로 돌아가거든요. 이건 초기화 시키는 버튼이 셋업인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박테리아의 행동 규칙, 제가 여기다가 코딩을 해 놓은 건 뭐냐면, 그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박테리아는 무작위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동할 때마다 에너지를 소모하게 코딩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모하는 에너지 양 수치는 제가 다 지정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같이 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박테리아가 이동하는 거, 이게 고 버튼 눌렀을 때 실행하는 건데, 여기 무브할 때 이렇게 랜덤 요소를 주니까 무작위로 가는 거고요. 에너지는 원래 가지고 있는 거에서 7만큼, 그러니까 한 번 이제 이동할 때, 한 번 이동할 때마다, 한 번 이동할 때 2칸 이동하거든요. 지금 앞으로 2칸 돼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오른쪽 왼쪽 방향 설정하는 거고, 그러니까 7만큼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죠.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박테리아가 이 하얀색 먹이를 만나면, 조금 진행을 시켜보면, 이 검은색에서는 먹이를 못 먹을 거고, 이 하얀색이 먹이잖아요. 이 하얀색 패치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먹이를 먹어요. 먹고 먹이 먹었으니까 에너지를 얻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제가 어제 여기 eat food라는 데 코딩을 했는데, 보면 이제 에너지를 30만큼 더 플러스하게 30만큼 에너지 얻게 좀 코딩을 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박테리아가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면 일정 확률로 번식하게 한 거예요. 제가 번식하는 것도 보실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여기 보이시죠? 오뚜기처럼 생긴 거 이렇게 나눠지죠. 이렇게 이분법으로 번식하게 짜여져 있어요. 천천히 이렇게 보면 여기 또 오뚜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일단 떨어졌죠? 이런 식으로 번식하는 게 보이고, 이때 이제 그러니까 얘가 다 번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충분한 에너지를 가졌을 때 번식하게 코딩을 해놨거든요. 당연히 이제 모든 생물은 어느 정도 자라고 에너지가 있을 때 출산을 하는 거니까 자연과 똑같이 코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to reproduce에 코딩했는데, 이제 에너지가 2 넘어서면 번식할 수 있게 해놨는데, 이때 이제 이게 확률에 대한 코딩인데 중요하지 않고요. 해치 1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를 더 만들라 이거예요. 한 마리를 더 만드는데, 이게 그래서 2개가 되는 건데, 이때 이제 이 만든 자손은 그 엄마죠. 엄마랑 똑같은 특성을 물려받게 돼요. 그러면서 에너지도 반씩 나눠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가 박테리아가 이제 가진 에너지가 0이 되면 죽도록 또 코딩했습니다. 데스에 보면 박테리아 에너지가 0 이하가 되면 다이 시켜라, 죽여라, 그러니까 사라지게 코딩을 해놨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다 사용법도 설명을 해드린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 활동 1부터 진행해 보면, 처음에는 이게 unlimited였죠. 여기서 셋업을 누르면
그러니까 언리미티드에서 이제 고원수를 누르면서 뭘 보라고 했냐면 박테리아가 이동하는 거 방금 봤죠? 그 다음에 번식하는 것도 여기 보이시죠? 바라는 거죠. 이 박테리아의 행동을 이제 파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컨티뉴어스 누르고 다시 셋업을 눌러야 초기화가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고원수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먹이를 먹고 나서, 이게 그러니까 언리미티드는 먹이를 무한정 공급하게 해놨기 때문에 계속 하얀색인 거고요. 컨티뉴어스는 그러니까 일정 시간마다 일정 확률로 먹이를 계속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얘가 이제 먹이 먹으면 먹이가 없어지는 구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보면 먹이 먹으면 먹이가 이렇게 사라지는구나. 그리고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면 여기가 아마 하얗게 채워질 거예요. 먹이가 공급이 되어가지고 여기 하얗게 채워졌잖아요 방금. 그거 보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첫 번째 활동은 이제 그 박테리아, 그러니까 세균의 뭐 사는 장소나 아까 얘기했던 먹이라든지 또 번식 어떻게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여기서는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본 거고, 이거는 실제 인터넷으로 한번 조사를 해봐라 라고 하는 칸을 만든 거예요. 자, 두 번째부터는 이제 실제 개체군 생장 곡선을 그려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맞춰주면 되죠. 언리미티드에서 셋업을 누르시고 여기에서 넥 박테리아라고 하는 스위치가 지금 오프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 정도 공간의 환경에서는 그러니까 최대로 서식할 수 있는 박테리아 수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환경 수용력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오프 시켜 놓으면 환경 수용력을 없앤 거예요. 그냥 몇 마리든 꽉 차던 그냥 계속 개체 수가 늘어날 수 있게 해놓은 게 오프 누른 거고, ON을 누르면 최대로 맥스 박테리아 숫자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얘는 오프 상태에서, 왜냐면 얘는 이제 이거죠. 먹이가 무한전, 언리미티드, 먹이가 무한전 공급되면서 박테리아의 그 생활을 억제하는 요인이 전혀 없을 때, 공간이라고 하는 게 박테리아가 못 살게 억제하지 않을 때, 그쵸? 요렇게 될 때 이게 어떻게 개체수의 변화를 바라는 거니까 이렇게 해놓고 고를 누르시면 어떤 그래프가 그려질지 아시잖아요. J자형, X자형 중에서 뭔지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스크린샷을 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걸 이렇게 놓지 않으면, 왜냐면 밑에 보시면 비교해서 설명하라고 제가 했거든요. 전부 다 보시면 앞에 활동 2랑 비교해서 설명해라 이런 식으로 다 비교해서 설명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아서 이 스크린샷을 붙여놓으면, 안 붙이면 잊어버리니까 붙여놓으면 이제 비교할 때 쓰면 되니까. 그래서 얘를 그러니까 캡처 도구로 캡처를 해가지고 여기 붙여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 그래프를 계략적으로 그려라. 그러니까 실제는 이게 좀 울퉁불퉁한데 이거는 자연이랑 거의 비슷하게 그 개체군 수가 많아지니까 이게 좀 울퉁불퉁한 면이 있잖아요. 근데 그림 그릴 때에는 그냥 이제 계략적이니까 매끄럽게 그려주게. 그래프의 그 모양 패턴만 파악을 하게. 그러니까 모양 패턴을 파악을 하는 게 이제 실제 이거는 돌릴 때마다 울퉁불퉁한 거는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래프의 모양을 그리게 지도를 해달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요 그래프를 가지고 개체군 수죠. 그러니까 개체군의 생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 개체 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개체 수의 특징을 설명을 해라. 그 다음에 이런 현상의 이유를 박테리아의 행동으로 설명을 해라. 왜 이렇게 개체 수가 증가하는지를 설명을 해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활동은 이제 좀 더 이제 현실에 가깝게 가는 거죠. 컨티뉴어스에다가 이건 오프 해놓고 셋업을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먹이가
무한정은 아니고 그냥 이제 일정 시간마다 지속적인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먹이가 지속적으로 적당량 공급이 되는데 이거 환경 수용력은 없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거를 눌러가지고 그래프를 살펴보고 스크린샷을 해주면 되는 거죠. 조금 느리다 싶으면 이거를 속도를 높여주면 되고요. 이게 왜 계속 올라가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제 꺾였죠. 아까랑 다른 곡선을 그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그래프를 계략적으로 그려주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설명하고 이렇게 되는 이유를 쓰라 이거죠. 그 다음 활동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컨티뉴어스인데 이번에는 맥스 박테리아를 온으로 두고 셋업. 그러면 이제 얘는 환경 저항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 정의라고 그러면 얘가 이 제한된 공간에 있으니까 공간에서의 경쟁도 있고 그 다음에 박테리아가 이제 노폐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개체수가 많아지면 노폐물에 의해서 제한되고 또 질병이 확산되면서 제한되고 그런 것들 다 합쳐서 환경저항 그러잖아요. 그걸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얘는 먹이가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는데 그 먹이가 부족한 거 외에 박테리아의 생활을 억제하는 환경저항이 있는 거죠. 또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에 너무 빠르면 좀 늦추고 너무 느리면 좀 땡기고 해야 되거든요. 이 정도?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나오죠. 아까랑 또 좀 다른 그래프잖아요. 네. 흔히 이제 우리가 보는 그 로지스틱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그리고 이 꾸불꾸불한 거를 굳이 그리기보다는 이건 거의 일정하다는 그 로지스틱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그래프 해석하고 그 다음에 이유를 설명하고 자, 그 다음에 이게 가장 현실적인 거고 지금 마지막에 노는 실험할 때 먹이를 그냥 안 주는 거예요. 그냥 안 줘보자는 거죠. 안 주고 실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또 어떻게 될까? 또 그걸 눌러가지고 해보면 이거 되게 빨리 나왔죠 결과가. 또 천천히 보고 싶으시면 좀 약간 속도를 늦추고 사실 이게 넷노고가 이게 속도를 이제 그러니까 딱 보기 좋게 맞춰서 만들기가 어렵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용자가 좀 이걸 조정을 해줘야 하는 그런 건 있어요. 근데 그 정도는 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초기화가 좀 느린데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거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마찬가지로 얘는 먹이 공급을 안 하니까 이제 검은색 패치가 하얗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뭐 이제 굶어 죽는다 이런 게 되는 건데 조금 답답하면 이렇게 이제 먹이가 많이 없어지면서 굶어 죽게 되는 거죠. 그것도 이렇게 현상 쓰고 이유 쓰고 그렇게 탐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교과서에 있는 학습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본 거는 2015, 2022 개정에 있는 천재, 비상, 미래인, 동화 이렇게 봤어요. 네. 8종을 보고 섞어 합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탐구한 다음에 이게 탐구 시간이 별로 길 것 같진 않잖아요. 한 뭐 20분, 30분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걸 정리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J자 생존곡선도 여기서 받고 S자 생존곡선도 받고, 그래서 이거 두 개의 차이를 설명한다면 환경수용력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고, 환경수용력의 원인을 생각해보라고 한다면 먹이가 부족하다, 그 다음에 뭐 그 외에 노폐물 축적이나 전염병 확산 같은 그런 것들이 다 환경 저항에 속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정리가 되어지겠죠. 네, 그래서 오늘 1강은 다 하셨고요. 그럼 다음 2강에서는 이제 이거 답에 대해서 제가 공개를 안 해드렸으니까 이 답에 대해서 빠르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설문조사 하시고 탐구 2 안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얼굴이 안 보이시죠? 그래서 네, 첫 번째 넷노고 생명과학에서 사용할 수 있는, 탐구활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넷노고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다음 2강에서 또 만나 뵐게요.